예, 보신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을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첫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 여기서 이제 380원만 오르면 10,000원이 되잖아요. 자, 소장님 보시기에 올해는 어느 정도 오르는 게 좀 적정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게 1988년이에요. 예. 노사 합의로 타결한 게 8번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중재위원, 공익위원들이 했는데 단일안을 내놓고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공식이 있어요. 이 최저임금을 구하는 공식. 왜냐하면 그분들도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첫 번째 성장률 플러스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 네. 빼기 취업자 증가율입니다. 그럼 올해 성장률이 1.6%예요. 예.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한 3.5%. 예. 그럼 5%가 넘어가요. 그렇죠. 여기서 취업자 증가율이 0.36%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중재위원들이 하게 되면 인상률은 4.74%가 됩니다. 그럼 10,000원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12,000원인데 예. 그건 좀 과도하고 근데 이제 10,000원을 넘으려면 이제 지금 뭐 3.79% 정도 올라야 되는데 이걸 웃돌게 되면 한 1,074원 정도가 아마 계산식으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경영계에서는 매번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고 삭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자,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올해 9,620원에서 24.7%를 인상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에요. 예. 예. 근데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주 휴수당 하루 유급 휴가를 더 줍니다. 예. 그러면 주당 시간당 이제 14,400원 정도 꼴로 월급 기준 2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들은 얼마나 벌어갈까요? 2021년 기준 소상공인 평균 월 소득이 233만 원이에요. 알바생한테 250만 원을 줘야 하고 사장님은 정작 233만 원을 받아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한계 상황이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 지난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거의 5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도저히 알바생을 채용해가지고는 경영이 안 돼.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지난 5년 동안 3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인건비 때문에 종업원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나 혼자 가게를 운영하든가 아니면 무임으로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제가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50%나 올랐고 그리고 수치적으로만 봐도 뭐 24년 동안 예. 소비자 물가가 이제 1.79배 오를 동안 최저임금은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6.3배나 올랐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지난 정부 때 갑자기 오른 50% 이상 오른 최저임금이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이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역시 우리들의 삼촌이고 이제 이웃이고 그럼요. 예.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이 자영업자들도 다시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을과 을의 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통계를 좀 보자. 1999년부터 24년간의 통계를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1.79배, 한 1.8배 정도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의 경우는 1999년 당시에 2,700원. 근데 요즘은 6,500원대, 7,000원에 육박하고 예. 있죠. 여기다가 치킨 한 마리 10,000원이었어요. 지금 2만 원 넘어가고 있죠. 예. 여기다가 소주나 중형 자동차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는데 시간당 최저임금은 1999년에 얼마였느냐? 1,500원대였어요. 그러다가 올해 9,600원입니다. 무려 6.3배가 치솟았는데 이 24년간의 상승률을 주요 국가 따져봐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이 과속 인상하게 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음식점 같은 데는 아마 서빙 로봇이 등장하잖아요. 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결국 이제 가게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경영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을과 을의 대결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가장 큰 피해는 자영업자가 입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자영업자 매출이 100이에요. 100이면 보통 이제 건물주한테 예. 임대료로 40%가 나갑니다. 여기에다가
본사 이른바 이제 재료비 명목으로 40%가 나가고요. 나머지 20%를 가지고 사장님과 근로자가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임대료하고 본사 몫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견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미 지난해 빚을 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1,000조 원의 그 내역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차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계 금융기관 이상에서 빚을 낸 이른바 다중 채무자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빚을 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는데 문을 닫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최저임금법이 굉장히 엄격해요.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범법자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 네. 하나가 이게 힘든 자영업자들한테는 좀 최저임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좀 이렇게 좀 줄여주고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뭐 큰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좀 높여주고 이게 좀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1988년에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돼서 첫 해만 네. 업종별로 차등 지급을 좀 했어요. 1군, 2군으로 나서 차등 지급을 했는데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동결 내진 삭감 주장하고 있지만 예. 가장 큰 관심사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앞서 이제 제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 근로자의 13%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어디? 음식업, 숙박업이에요. 여기는 30%가 넘어요. 10가게 가운데 3가게는 정말로 최저임금 준수가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계가 이제 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약업종은 누가 가겠느냐. 낙인 효과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러면 뭐 이 업종별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건데 그러나 현 정부는 좀 전향적인 입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빠졌어요. 부결됐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는 이것도 안건으로 놓으려고 할 겁니다. 네, 2차 전원회의 오는 25일에 열리게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없는 데들이 있어요. 스웨덴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용직, 비정규직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데가 네덜란드예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만큼 불행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이걸 을과 을의 대결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걸 복지로 간격을 메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최저임금 대비 중위소득과 좀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높아요. 최저임금의 취지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자라는 취지인데 그걸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단순히 을과 을의 대결로 내모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도가 있어요. 저소득 근로자들 돕는 근로장려금 제도.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정말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년 최저임금 오를 때마다 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좀 메꾸는데 복지가 좀 일익을 좀 담당을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